妖精，给我出来！ 그녀는 이 나라 황제의 비빈 중 한 명인 소조가. 몸에 선명한 채찍 자국이 있는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변태 성욕자인 황제가 눈을 가린 채 채찍을 들고 그녀를 부르고 있는데요. 그녀는 어디서 났는지 모를 칼을 들고 숨죽인 채 황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황제는 술에 취해 쓰러져 버렸고 마침내 이 지옥을 끝낼 기회가 그녀에게 왔습니다. 그녀는 칼을 들고 서서히 황제에게 다가가는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잡고 구석으로 데려갑니다. 그는 바로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여자인 그녀를 흠모해왔던 구황자 소집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옥에서 벗어날 천금 같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운명을 걸어보기로 합니다. 구황자가 자신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녀는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고 구황자에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입맞춤을 함으로써 화답합니다. 그리하여 구황자 소집은 소조가 대신 황제를 죽임으로써 황위를 찬탈하여 다음 황제가 되었으나 소조가는 황후가 아닌 태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조가는 황궁 밖에 있는 그녀의 처소 영락궁에서 그녀의 시녀 소정과 미소년 시종을 데리고 이야기 중인데요. 听说和尚书家的小公子所以他死了吗? 소정은 그가 죽다가 겨우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요녀의 매력을 발산하는 태후 조가를 먼 발치에서 보고 상사병에 시달리는 사내들이 한둘이 아니기에 그녀는 관심 없다는 듯이 고개를 돌립니다. 半死不活的在家躺着破口大骂太后您有意思. 소정에 따르면 허부인은 병송 최고의 치맛바람을 자랑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태후를 비방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허씨 집안의 사정에 전혀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시종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태후 조가는 소정이 걱정을 하든 말든 그녀가 직접 뽑은 미소년 시종들과 농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황제가 된 소집은 태후 조가에게 그녀는 자신은 이제 태후가 되어 5년 전 약속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고 자신 같은 요녀가 궁으로 돌아가면 황제에게 좋을 것이 없다고 말하며 환궁을 거절합니다. 황제는 그녀의 술잔을 뺏어 마시더니 그녀에게 입맞춤을 해버리는데요. 황제는 그녀의 질책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붙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황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기에 조가는 영락궁의 미소년 시종들과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태후는 황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허부인과 만나게 됩니다. 허부인은 태후의 행렬에 달려들었고 태후 조가는 마차에서 내리더니 그때 상사병에 걸려서 자결까지 시도했었다는 허씨 집안의 막내 아들이 달려옵니다. 태후는 그에게 다가가서 비녀를 건네주더니 귓속말로 무언가 속삭였고 그는 순한 양처럼 변했습니다. 마차로 돌아가려는 조가의 눈에 한 남자의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그는 누구일까요? 아무튼 태후는 황궁에 돌아왔고 황후는 비빈들을 이끌고 와 도발을 하였지만 태후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숙이고 맙니다. 이른 황제는 황후에게 태후마마에게 공손히 굴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지켜본 조가는 황제는 며칠 후가 황후 부친의 생일이니 며칠 집에 다녀오라고 하는데요. 한편 소정은 태후가 황궁에 돌아오던 날 눈여겨보았던 남자에 대해 보고를 합니다. 그날 밤 태후부의 문이 열리더니 술을 마셨는지 얼굴이 붉어진 채 황제가 들어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황후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네요.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농밀해지고 뭔가 일어나려던 찰나 그 신하는 바로 태후가 눈여겨보던 사청신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가까이서 본 태후는 그녀의 첫사랑 자목이 떠올랐는데요. 태후가 사청신을 유심히 보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황제는 태후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를 보내고 문을 닫으려 하는데
하지만 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싸늘한 미소를 지은 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때 예부상서 허진연의 막내 아들은 황후가 준 비녀를 손에 쥐고는 황후의 말을 곱씹고 있었는데요. 길을 막고 태우를 비난했던 허부인의 남편이기도 한 예부상서 허진연은 그렇게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신들은 태우가 허씨 집안의 막내 아들을 배후에서 조정한 것이라고 태우를 벌할 것을 황제에게 요구했지만 황제는 이를 묵살해버립니다. 예부상서 허진연의 죽음을 자축하려는지 태우는 종이 인형 연극을 즐기는 중인데요. 귀비가 태우에게 금팔찌를 바친다고 가져왔는데 그 태도가 몹시 불손하여 태우는 귀비를 꿇어앉게 했는데 마침 황제가 나타납니다. 귀비는 황제에게 태우가 자신이 선물한 금팔찌를 받아주지 않고 자신을 괴롭혔다고 이야기했고 황제는 웬일인지 태우에게 귀비가 선물했다는 금팔찌를 강제로 끼우더니 직접 태우를 태우부로 데려갑니다. 강한 척하던 황제는 태우부 안에서 둘만 남게 되자 하지만 이 말을 들은 태우는 한탄하며 웃었고 돌아온 황제는 부하의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인즉슨 황제가 태우를 벌주기를 거절하자 직접 태우를 없애려는 시도가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태우가 걱정된 황제는 그녀를 찾아갔지만 그녀는 잠이 들었기에 시녀 소정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는 사이에 조가가 깨어났고 황제는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녀에게 거절할 줄 알았다는 듯이 황제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자신의 황후가 되어달라고 했고 그녀는 그리고는 황제를 끌어당겨서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태우가 황후가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일까요?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태우는 황제에게 사청신을 태우부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황제는 끓어오르는 질투심을 억누르며 사청신도 태우부로 보내주었습니다. 사청신은 태우의 명에 따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를 바라보는 태우는 자신의 첫사랑 자목을 떠올립니다. 사청신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자꾸 묻자 태우 조가는 두 사람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지나가던 황제는 이를 지켜보았고 이글이글 불타는 그의 눈빛. 이때 시종으로 위장한 자객이 들어와서 태우를 향해 칼을 날렸지만 사청신이 맨손으로 칼을 잡아 이를 막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황제는 그녀가 괜찮은지 묻지만 그녀는 사청신에게 상을 내릴 것을 황제에게 청합니다. 황제는 태우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청신이 자객을 이용한 연극을 꾸민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태우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화제를 돌렸고 황제는 태우부를 나가버립니다. 황제가 가고 태우는 시녀 소정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랫동안 그녀를 곁에서 지킨 소정은 이런 그녀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직진남 황제에게 점점 끌리는 태우는 그와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묻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그날 밤 한 침상에서 잠을 청했는데 황제는 그녀에게 하지만 태우는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고 황제가 먼저 잠이 든 후에서야 그를 바라보며 대체 태우는 자신만 바라보는 황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의 마음을 받아주기에는 태우라는 위치도 그녀의 상황도 모든 것이 조금은 복잡해 보입니다. 태우는 사청신이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를 다시 불러 그림을 그리게 했고 그를 빤히 바라보던 태우는 소정에게 그림을 다 그린 후 사청신은 술을 한 잔 따르더니 태우에게 권하는데 시녀 소정이 그녀를 막아섭니다. 사청신은 태우부를 나갔고 태우는 소정을 질책합니다. 하지만 소정이 아무 말 없이 울고만 있자 태우는 그녀에게 약속합니다. 시녀 소정은 왜 그녀가 술을 못 마시게 했던 것일까요? 한편 황제는 황궁 밖으로 나갔다가 도성에서 허부인과 맞닥뜨리는데요. 허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사들도 함께 태우에게 벌을 내릴 것을 청해서 곤란해진 황제. 하지만 황제는 태우에 대한 비난이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했고
황제에 대한 여론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大家都觉得众大臣纷纷上书，可是萧直却要立你为皇后。 태우는 황제가 고마우면서도 안쓰럽습니다. 바로 그때 황제가 들어와서는 苏昭哥，你这个疯女人！ 하지만 진지한 황제와는 달리 태우는 농담을 했고 화가 난 황제는 그녀에게 입을 맞춰버립니다. 황제는 그녀와 함께 침상에 올랐고 다시 한번 그녀에게 부탁을 합니다. 做我的皇后。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태우와 황제의 신분에서 오는 금기를 넘어 마침내 함께 밤을 보내게 됩니다. 황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복수를 제외한 어떤 것에도 더 이상 미련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 조가의 마음에는 대체 무엇이 남아있는 걸까요? 다음날 다시 찾아온 사청신은 또 태우에게 술을 권하는데 이번에도 소정의 방해로 실패합니다. 잠든 태우를 뒤로 한 채 소정은 사청신에게 경고합니다. 你模仿少将军，刻意接近苏昭哥，不应该死在你手里。 그 말을 들은 사청신은 코웃음을 치며 말합니다. 他也配？他根本不配兄长对他的爱。 그제서야 소정은 사청신이 자목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청신은 조가가 자목을 배신했다고 생각했고 형의 복수를 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소정은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过着无忧无虑的日子，容貌倾国倾城。 당시 17세였던 조가는 곧 자목을 사랑하게 되었고 자목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你脾气这么差，能嫁得出去吗？做我的状元夫人可好？ 조가가 19세가 되던 해에 두 사람은 정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방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자목도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就替我照顾好昭哥。 1년이 훌쩍 지나 전쟁은 끝났고 큰 공을 세운 자목은 장군의 신분으로 당당하게 개선행렬에 참가하는데 이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조가는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나날들을 상상하며 환영인파 맨 앞에서 자목을 기다렸고 두 사람은 1년 만에 상봉하게 되었지만 두 사람에게 펼쳐진 것은 행복한 나날이 아닌 지옥이었는데요. 개선행렬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황제는 조가를 보고는 那就是还未过门。 황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성격이었고 朕不管你们用什么办法，死也要死在朕的宫里。 소정은 그 대신들이 바로 조가의 복수의 대상이었으며 그 중에 가장 악독했던 자가 예부상서 허진연이라고 이야기해줍니다. 허진연은 조가를 데려간 후 그녀의 부모를 살해해버렸고 이 소식을 들은 자목이 혈혈단신으로 그녀를 구하러 갔으나 수많은 병사들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그녀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편 납치되어 황제 앞에 끌려온 조가에게 황제는 只要你从了朕，一生都有享不尽的荣华，并且保证让你跟你的家人。 물론 조가는 부모님과 자목이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몰랐기에 황제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제는 변태 성욕자였기에 그녀를 채찍질하며 비틀린 욕구를 채웠고 조가는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그녀의 시녀로 소정이 들어오게 되면서 조가는 황제가 자목을 죽인 것을 알았고 자결을 선택했지만 아직 이승에서 할 일이 남아서인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后来他想哭，因为只有权势，他面目全非。 조가의 복수는 구왕자를 이용해 황제를 죽이고 태우의 자리에 오르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후 자목과 부모님을 죽인 대신들을 한 명씩 없애버렸고 마지막으로 허씨 집안 막내를 홀려서 그가 아버지 허진연을 죽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你猜他为什么招和我？ 그녀는 모든 복수를 마쳤기에 자목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한 것이었는데요. 소정의 이야기를 들은 사청신은 태우부를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태우가 일어나자 소정은 그녀가 죽을 필요는 없다고 조가를 설득합니다. 你现在可以做自己，爱他也没事。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는 이미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我的存在，我做不回我自己了，再让萧芷再陷入万劫不复了。 소정은 그녀의 뺨을 때리고는 차라리 자신과 함께 멀리 떠나자고 이야기하지만 조가는 그녀를 밖으로 보내버립니다. 그간 황제를 밀어내기만 하던 조가는 그에게 달려가 함께 풍등을 날리러 가자고 합니다. 第一次见你的时候，我15岁。原来你这么早就开始喜欢我了。 황제의 말에 아픈 과거를 회상하던 조가는 갑자기 그에게 안겨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은 풍등을 날리는데요. 무슨 소원을 적었는지 묻자 황제는 苏昭哥，
长命百岁。 조가는 쓴웃음을 지었고 자신과 함께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我想试一试，为了我活一次。 황제는 조가를 끌어안았으나 이내 그녀의 몸에 힘이 풀리더니 주저앉아 버렸고 피까지 토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한 예감에 황제는 태희를 불렀지만 别喊了，让人看见我真不丑。答应我一件事好。 태후 조가는 소정을 보내고 나서 혼자 독주를 들이켰고 마지막으로 황제를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황제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不要把我埋进你们萧家的坟里，连化成灰的他们一起。 이 말을 마친 그녀의 숨이 멈췄고 그녀는 그렇게 황제의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결국 이승의 연인이 아닌 저승의 연인을 선택한 조가. 어떤 선택이 그녀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아니 그녀를 조금이나마 덜 불행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남주와 여주 두 얼굴 천재 배우들의 묘한 섹시함에 이끌려 시작한 드라마 조가부. 조가부는 사실 요즘 꽂혀있는 배우 이비의 필목 계기 일환으로 시청을 한 드라마였는데 이 드라마는 여주한테도 감기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소조가 역을 연기한 배우는 호여교, 호이야오라는 배우인데 치명적인 눈빛이 너무 매력적인 배우라서 어려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조금은 있는 배우인가 싶었는데 2000년생이더라고요. 00년생 배우가 어떻게 그런 눈빛을 연기할 수 있는지 알고 나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녀가 출연한 작품들은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 찾아보니 화려한 그녀의 외모적 강점을 잘 살린 드라마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연년소식광이라는 작품에서 직업이 온라인 셀럽 매니저라서 화려한 패션들을 선보이고 교월유아라는 작품에서도 소공주 영연역을 맡아 열연했는데 그 드라마에서도 후이야오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구왕자 소집을 연기한 배우는 이비 리페이라는 배우인데 요즘 떠오르는 얼굴 천재로 상당히 핫한 배우입니다. 이비를 처음 알게 된 작품은 수타이병이라는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에서 이비는 여주만을 바라보는 매력적인 집착남을 연기했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라서 수타이병도 리뷰로 만들어 보았는데 다행히도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봐주시는 것 같아 신이 났었어요. 수타이병은 왓챠웨이브 티빙에 다 업로드되어 있어서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으니 오늘 이 드라마를 통해 이비라는 배우에게 눈길이 가셨다면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비의 매력이 또 한 번 제대로 드러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바로 한지절부단이라는 작품입니다. 한지절부단은 편당 35분 남짓 딱 7화로 구성된 드라마로 왓챠웨이브 티빙에서 모두 시청이 가능한데요. 탑공에서 리뷰 영상을 만들었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던 리뷰 영상 중 한 편이었습니다. 오늘 보신 드라마 조가부처럼 아직은 배우 이비의 작품을 한국에서 편하게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 두 작품은 국내 OTT로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어서 더욱더 강력 추천드리는 드라마입니다. 야릇한 분위기와 아름다운 비주얼이 조화를 이루며 매력적으로 흘러가는 드라마 조가부였습니다. 아쉽게도 조가부는 현재 국내에서 시청하실 수 있는 플랫폼은 없습니다.